사건은 2018년부터 시작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고 나서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본 투표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사전 투표함만 열면 자유한국당이 승리했던 지역도 민주당이 압도적 승리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많은 표차로 이겨도 민주당이 승리하는 구조였습니다. 항상 사전 투표함만 열면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한 현상을 보면서 사전 투표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4월 15일 총선 본투표에서 많은 지역에서 미래통합당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사전 투표함만 열면 민주당 승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였고 한 정당이 180석을 차지한 적은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지방선거 때의 모습이고 반대가 21대 총선 때의 모습입니다. 거의 모두가 민주당이고 경상도 지역만 조금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전투표로 인한 변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인지도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그리지 못합니다. 확인하고 이제 여러분 이렇게 했으니까 아니 찍고 있다 지금 찍고 있다. 찍고 있다. 아 되잖아. 왜 거짓말하는데? 아닙니다. 아저씨 일부러 세게 했다는 게 조심해서 네. 봐봐요. 제가 조심해서 해볼게요. 잘 모르겠다 잘 되니까. 얼굴 다 되네요. 뜨지네. 그래. 제가 좀 빠졌겠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 필요한. 원래 봉인지에는 봉인이 되었던 것이 띄어지면 흔적이 남아야 되는데 흔적이 남지 않는 봉인지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좌표에서 나오죠. 아무도 다 돼요. 뒤는 갈게요, 그런 거라서, 이거는. 봐요. 야 정말 보시다. 원래 봉인지를 붙였다가 띄면 왼쪽같이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오른쪽같이 봉인지를 띄었다는 것이 표시가 안 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옆에 왼쪽 사진을 보면 왼쪽처럼 봉인지를 한번 붙였다가 띄면 저렇게 알파벳 문양들이 나타나서 봉인지가 훼손되었던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 실험에서 해봤을 때 아무 표신도 나오지 않아서 봉인지가 훼손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더 카르텔을 추천합니다. 부정선거라고 하면 우리는 모두 그냥 음모론으로 덮습니다. 그런데 만약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이고 아무도 그것을 막지 않는다면 아마 그들은 계속할 것입니다. 한번 이 영상을 보면 생각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꼭 확인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다큐멘터리로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도 추천합니다. 김일성의 아이들을 감독했던 김덕연 감독, 이번에 나왔던 건국전쟁을 만들었던 감독입니다. 단톡방에 추천이 돼 있을 테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란 무엇인가? 연수구 연수을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재검표 신청을 선거가 끝나자마자 했는데 2년 이상이 지난 뒤에나 재검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에 보면 투표관의 도장이 이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투표관 도장이 제대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장기 투표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투표관 도장이 제대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라면 이런 식으로 찍혀야 되지만 연수구 재검표에서 발견된 투표관 도장은 이런 식으로 전혀 알아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투표용지가 전체 투표용지 2,000장 중에서 절반인 1,000장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투표관리관이 저렇게 도장을 찍을까요? 화주을 재검표에선 배춧잎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원래 있던 투표용지 밑에 이렇게 다른 것이 찍힌 것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다른 것이 찍힌 것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프린터기로 인쇄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찍힐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 다른 것이 찍혔다면 그것을 발견한 사무원이나 유권자는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항의도 있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런 투표지를 받았던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밑에 부분이 찍힌 것입니다. 이거는 인쇄소에서 만들어져야지 찍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기도 오산에서 발견된 투표지입니다. 똑같이 재검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3장이 붙어있는 투표지입니다. 3장이 붙어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한 장 한 장 따로따로 투표하기 때문에 선관위는 이것이 접착제가 붙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투표용지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정중앙에 있어야 될 투표용지가 한쪽 방향이 거의 없는 상태로 나왔습니다. 이런 투표용지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린터기로 프린트하기 때문에 정중앙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되어 있는 투표용지가 재검표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성북구 갑에서 있었던 모습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김의성이라는 개표 사무원이 두 용지가 잘려지지 않은 투표 용지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뜯어내는 모습입니다. 저 개표 사무원은 저것을 뜯어내면서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뜯어내고 있습니다. 한 장 한 장 투표하는 우리가 과연 저렇게 2장이 붙은 용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왜 저 개표 사무원은 당연하다는 듯이 저렇게 뜯고 있을까요? 개표 사무원도 뭔가 이상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선 때 논란 일으킨 중국 개표원 이번 대선에 또 등장한다. 총선 당시 중국인 개표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투표용지를 못 만지는 개표 참관인은 한국 국적만 가능하지만 투표용지를 만지고 직접 투표하는 개표 사무원은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선관위는 개표 사무원은 국적 규정이 없어서 중국인도 개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선거는 한국의 정치와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국가의 중대사인데 이러한 선거를 외국인에게 맡긴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미국인 개표 사무원은 없는데 특이하게 중국인 개표 사무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관위는 이야기하기를 중국인들이 어쩌면 정치적 중립성이 더 강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중국인들은 전부 공산당의 지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산당과 가까운 정당이 어디인지는 각자 생각해 볼 일입니다. 평상 기억 투표지, 이렇게 전혀 접은 흔적도 없고 빳빳한 용지로 나온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사전투표에서 나왔습니다. 누군가 한 명이라도 터치가 있었다면 이렇게 빳빳하게 붙어있는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빳빳한 용지들이 무더기로 나옵니다. 사전투표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보통의 용지는 이런 식으로 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신권처럼 나오기는 힘듭니다. 왜 이렇게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선관위는 형상기억 투표지라서 빳빳하게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이쪽 투표지와 이쪽 투표지. 이런 투표지가 무더기로 재검표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파주시의 재검표 현장에서 나왔던 투표지입니다. 프린터기를 쓰기 때문에 롤 형식으로 스티커로 저렇게 봉합이 되어 있습니다. 투표용지로 나왔던 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기에 그대로 화살표 모양이 찍혀 있습니다. 또한 한쪽으로 정중앙이 아닌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 투표지입니다. 이런 투표지를 받았다면 분명히 신기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투표용지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어디에도 그런 목격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날인하지 않고 관리관 도장을 대량으로 인쇄한 투표용지입니다. 또한 이 옆에도 프린터기에서 나올 수가 없는 자르다만 이런 식의 투표용지도 나왔습니다. 연수구 을에서 나왔던 투표용지입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를 규정에 맞는 박스에 보관한 것이 아니라 삼립박 상자에 보관했습니다. 국민의 중요한 투표용지를 삼립박 상자에 보관하는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삼립박 상자들입니다. 규정에 있는 투표함 박스가 아니라 이삿짐 박스도 보관했습니다. 2020년 4월 15일 총선 충북 청주시 서원 선거구에 있던 이삿짐 박스입니다. 규격 투표함이 있는데도 이런 것을 사용했습니다. 공인 날인들이 제대로 돼 있었을 텐데 떴다 붙였는지 이런 식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공인이 오염된 것입니다. 사전 투표율과 당일 득표의 차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2016년 총선에서는 사전 득표도 당일 득표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서로 거의 같은 성향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총선에서는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의 차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미래통합당은 20%에서 10% 마이너스 쪽으로 덜 나오는 쪽으로 사전투표에서 덜 나오는 쪽으로, 민주당은 사전투표에서 20% 이상 더 나오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다른 정의당이나 국가혁명당 같은 무소속 이런 것들은 똑같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득표율의 차가 없습니다. 2016년과 같이 득표율의 차가 없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건 누가 무엇인가를 만졌다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4.15 총선 광주광역시 득표율입니다. 광주광역시는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기 때문에 미래통합당과의 차이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당일 투표 83, 관내사전 84.78%가 더불어민주당을 찍었습니다. 관내도 83, 전체적으로 84.5%. 전체적으로 퍼센테이지가 비슷합니다. 인천 연수구 을의 득표입니다. 당일에서는 37.9지만 10% 높은 관내는
48, 관에도 48. 그래서 41.72. 당일에는 미래통합을 찍은 게 42.12지만 관내는 10%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일정한 비율로 차이가 납니다. 부천 선관위에서는 보관소에 있던 CCTV를 가렸습니다. 기표한 투표용지 5만여 장을 5만여 장이면 선거의 판세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양입니다. 선관위 국장실에 보관을 했는데 이상하게 CCTV도 가려놓았습니다. CCTV로 감시한다면 좀 더 나을 텐데 신기하게 일부러 그러는 건지 가려놓았습니다.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돼야 하고 신속하게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총선거에 관련된 선거소송이 총 139개였습니다. 대법원은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에 대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언제 기각을 했냐면 2020년 선거에 2년 뒤에 기각을 했습니다. 원래 재판을 져줘야 되는 것은 180일 이내인데 2년을 끌었습니다. 기각한 이유는 원고는 변론 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부정선거의 주체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어서 성명불상의 특정인이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왜 기각을 했냐면 부정선거의 주체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에 이득을 본 사람이 주체일 텐데 부정선거의 주체를 밝혀야 한다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판정이 밝혀야 되는데 못 밝혔다는 이유로 기각을 시켰습니다. 3년 만에 시작된 4.15 부정선거 소송, 법원 역사에 유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180일 만에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3년 만에 법원이 재판을 한 것입니다. 왜 180일 만에 해야 될 걸 3년이나 끌었을까요? 도대체 선거에 무엇이 문제가 있길래 3년 동안 끌어서 3년 만에 선고를 했을까요? 중앙선관위의 선거위원장들은 전부 법원이 합니다. 법원 관계자들이 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시간을 끌었습니다. 2022년 대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때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들은 따로 투표를 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투표용지 안에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2장이 들어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2022년 있었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7일) 날 찍은 영상입니다. 신기하게 봉인지로 봉인해 놓은 투표함을 그냥 개방을 해서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집어넣고 있습니다. 저 우편투표는 어디서 왔을까요? 저 관리는 누가 하는 걸까요? 봉인지는 왜 붙였을까요? 저렇게 마음대로 뜯을 거면 봉인지를 붙인 이유는 뭘까요? 한국의 선거 시스템을 사용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전자식 개표기를 이용해서 선거를 개수했던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에서 부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라크 총선에서는 수개표와 12배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도입한 전자식 개표기로 개표를 했더니 뭔가 좀 이상해서 수개표로 돌렸더니 12배의 차이가 난 것입니다. 한국산 개표기를 사용한 키르기스 또한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라크, 콩고, 키르기스탄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항우상 개표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부정선거가 가능한 항우상 개표기를 왜 한국은 아직도 쓰고 있을까요? 왜 한국은 한 번도 부정선거라는 이야기가 대중매체에선 나오지 않을까요? 부정선거는 누가 했을까? 선관위의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입니다. 공정 채용 절차를 위반한 게 104회 있었습니다. 경력 채용 162회, 64%가 부정으로 채용됐습니다. 부적 합격 의혹도 58명 있었습니다. 7년간 경력 채용 전수조사 결과 채용 비리가 353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공정해야 될 선관위는 채용 비리가 이렇게 많을까요?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고도 선관위, 국정원, 보안 컨설팅을 거부했습니다. 선관위 시스템 비번이 1, 2, 3, 4, 5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자체 보안 점수를 100점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이메일 번호도 1, 2, 3, 4, 5는 못 씁니다. 영어와 숫자 그리고 특수문자의 조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투표를 보관하는 선관위의 시스템 비번이 1, 2, 3, 4, 5번입니다. 근데 보안 점수도 100점입니다. 국정원에서 선관위 보안 점수를 점검했더니 31.5점이라고 최하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가상 해킹에 뻥 뚫린 선관위, 국정원, 투개표 모두 해킹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이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을 직접 찍어야 된다고 말했더니 선관위는 유권자가 불편하다고 찍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 유권자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사전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투표용지는 그 관리관이 보증했고 검사했다는 모습으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도장을 아무도 안 찍으면 도대체 그 투표용지는 누가 보장하고 누가 관리했다는 것입니까? 선관위는 도장을 찍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관위에서 발표한 유효표와 무효표입니다. 도장이 안 찍혀도 괜찮습니다. 또한 도장이 엉망이어도 괜찮습니다. 요거 하나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괜찮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것이 없고 투표관이 제대로 도장을 찍었어도 이거는 무효입니다.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취약 및 사이버 보안 관리 구멍입니다. 내부망 침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거인 명부 시스템에 사전투표자 바꿔치기와 유령 유권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투표용지에 날인되는 직인 절취와 사전투표용지 인쇄가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내부 선거망에 외부에서 인가되지 않은 PC로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일부 선거에서 해커가 대리투표하더라도 확인이 불가합니다. 개표 시스템에서도 해커가 결과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전한 내부망과 접속 패스워드, 보안관리 미흡으로 인해서 개표 결과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투표 분류기에 비인가 USB 무단 연결로 투표 분류 결과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 시스템 관리가 총체적 부실입니다. 인터넷과 선거망이 분리된 보안 정책이 미흡해서 전산망 간 통신이 가능합니다. 숫자, 문자, 특수기호를 혼합한 패스워드가 아닌 단순한 1, 2, 3, 4, 5 같은 패스워드를 사용했습니다. 중요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선관위의 전자 시스템 전체가 엉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해킹할 수 있고 누구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는 어떻게 했을까? 사전투표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해서 가짜 투표지를 대량으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 서버를 조작해서 유령 투표자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인 명부는 종이로 되어 있지 않고 서버에 저장되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유령 투표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자분류기를 조작해서 고의적으로 오분류, 오집계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영상에서 2번에 들어갈 것이 1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나 안 찍혀있던 무효표들이 1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나
오작동의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부여 투표지에서는 개표 참관인들이 이상하게 오작동하는 것을 보고 항의를 심하게 해서 다시 껐다 킨 적이 있습니다. 누르기를 껐다 켰더니 오작동이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든 적도 있습니다. 개표 상황표를 고의적으로 오집계고 마지막에 중앙 서버에서 집계를 최종 조작할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는 어떻게 막을까? 먼저 정보를 수집합니다. 관내 지역구 사전투표자 수를 계수하고 사전투표함 봉인지에 반드시 개인 도장 날인을 합니다. 그리고 집계표와 사전투표록 봉인지를 사진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합니다. 왜 개인 도장을 날인하냐 하면 우리가 사인을 하면 그 사인을 위조해서 비슷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또한 비슷하게 그리지 않더라도 사인을 한 선거 참관인과 개표 참관인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것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인이 아닌 개인 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두 번째로 분석을 합니다. 선관위 발표 투표수와 사전 투표록 투표수, 참관인 개수 투표수를 비교합니다. 지난 선거 대비해서 사전 투표수가 과도하게 증가한 사전 투표소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감시 대상 투표함의 봉인지 사진을 분석해서 개표 참관 전략을 마련합니다. 이렇게 해도 물론 부정선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이상이 부정선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선거 감시를 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